안녕하세요, 아티스트 블랙샤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SE 스페셜 에디션이 하나 출시했죠. 아직 국내에 발매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상되는 출시 예정일은 5월 첫째 주 6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SE가 새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구매에 대해서 망설이시는데, 제가 이제 아이폰을 바라봤을 때 그 관점,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사진적인 측면,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기타 외적인 측면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세요. 이번 아이폰 SE에 대해서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폰 6, 6S, 7, 8 또는 안드로이드 기종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먼저 구독을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생각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구매하는데 망설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매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SE 현실적으로 지금 사야만 하는가? 첫 번째, 보안입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애플은 아이폰뿐만 아니라 보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에 대해서 보안 1인자, 최강자 애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큰에 빠진 그 소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정말 그 질병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들 쓰고 다니시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쓰실 때 페이스 아이디가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물론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딥러닝을 통해서 이 비밀번호가 해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신 마스크를 이렇게 썼죠? 안 풀립니다. 이대로 해제를 조금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잠금 해제를 제가 계속적으로 해도 마스크를 조금만 다르게 써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점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지문 인식을 하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아이패드 미니를 쓰면서 지문 인식으로 이렇게 잠금을 해제하는 거는 완전히 너무 편해서 이만큼 편한 거는 없는 것 같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지문 인식만큼 편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질병이 얼마나 장기화로 갈지도 모르는 판국에 페이스 아이디가 매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A13 바이오닉 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폰 6까지는 iOS 12가 지원이 됩니다. A13 바이오닉 칩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나온 아이폰 11 버전과 동일한 칩셋이기 때문에 향후 업데이트 지원도 계속적으로 많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 이유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부분인데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안드로이드 기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기종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 부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쩔 수가 없죠. 정말 커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모델 라인을 단순화 시킴으로써 그런 개발 비용, 업그레이드 비용 자체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대신에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아이폰 6는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iOS 13을 못 쓴다는 거는 정말 큰 단점인데요. 어떤 부분이 큰 단점이냐면 이런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수용 모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6가 제가 있는데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게 밖에 노이즈 수용하는 모드도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폰 6까지 쓰셨던 분들은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 되는 아이폰 SE의 A13 바이오닉을 고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오랫동안 지원하는 부분은 다음 말씀드릴 주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격입니다. 가격하면은 가성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가성비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가격 대비 성능비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가격만 저렴한 경우가 있어요. 성능은 안 좋고 가격만 저렴하다. 이거는 가성비가 아니죠.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비싼 경우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 적절한 이 가운데 중간선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중간선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번째, 소비자가 구매했을 때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인가도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 기업이 봤을 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조금 더 낮추고 다음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이쪽에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기업의 관점까지 봤을 때 이 두 개가 딱 맞으면 그게 바로 진정한 가성비 아닐까요?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아이폰 6S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을 애플은 노린 겁니다. 그 6S 유저 고객을 SE로 가져오기 위해서죠. 아이폰 6, 아이폰 6S가 있었을 때마저 아렌츠가 있었을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 아주 애플의 역대 스마트폰 아이폰 SE, 아이폰 스페셜 에디션 2016이 나왔습니다. 당시가 이제 벌써 4년 전인데 그 왜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SE를 그렇게 그리워했냐면, 첫 번째로는 작은 디자인, 두 번째는 강력한 성능, 세 번째는 가성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폰 7, 8, 10, 10S, 11 프로까지 애플은 고가 핸드폰만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100만원이 그냥 훌쩍, 이제 200만원 가까이 되고 200만원도 훌쩍 넘어가 버리는 스마트폰들만 출시하고 있었어요. 핸드폰 교체 주기가 길어졌고, 그 교체 주기가 길어졌지만 그 사이에 핸드폰을 구매를 했을 때 더 많은 마진을 남겨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아이폰에는 SE를 볼 수가 없는 거냐라는 의견도 많이 생겼죠. 이번에 나오게 됐던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여기서 캐즘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케팅의 캐즘 이론이라고 보면은 이제 초기 수용자, 정기 수용자, 중기 수용자, 후기 수용자, 뭐 다수 수용자,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마다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뭐 계곡 같은 이제 깊은 이제 그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 영역을 캐즘이라고 불려요. 그 캐즘을 깨야지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회사의 고객으로 유치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역할을 아이폰 SE라는 모델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아이폰 SE 2020 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캐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역할을 해주는 이 제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진정한 가성비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작년에 키노트 발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이폰, 애플 제품에 관련된 설명은 하나도 없었고 애플 아케이드 등 소프트웨어적인 설명만 나왔죠. 여기서 이제 애플은 소프트웨어 시장임을 선언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선언했던 타이밍이 정말 나이스했다고 지금 여겨져요. 애플이 그 이후로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에어팟 프로라든지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 4세대라든지 발표 없이 그냥 홈페이지에 런칭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게 됐냐면, 이번에 그 질병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애플은 더 이상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에 애플 기기가 10억 개가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애플의 서비스로 들어오기 위해서 입장권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입장권의 그 수단으로 된 게 아이폰 SE고, 이런 입장권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하는 예로 쿠팡의 로켓 와우 서비스라든지 아마존 프라임 같은 서비스를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아이폰 SE는 카메라도 잡았고, 카메라에 4K OIS가 들어가는 건 사실 그 가격대엔 말이 안 돼요. 거기다 방수까지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무선 충전도 넣어줬어요. 배터리 용량은 당연히 작긴 하지만 소프트웨어랑 칩셋 효율적인 전력이 사용량을 조금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보조 배터리는 요즘에 필수잖아요. 이제 무선 충전도 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배터리를 조금 탓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너무 작고 해상도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하는데,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해상도는 정말 민감하지 않은 이상은 느끼시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할 말이 조금 많기는 한데, 어떠한 그 사진 뷰어를 열어도 알아서 그 뷰어에 맞게 다시 세팅을 해서 이용자가 봤을 때 정말 정확한 컬러를 볼 수 있도록 즉각적인 컬러 캘리브레이션, 이런 부분을 적용시켜줘요. 트루톤이 그런 예로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아이폰으로 단순하게 봤을 때 정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특히나 저도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트북도 델 XPS로 이용 중에 있어요. 애플을 찬양하는 건 아니라는 점은 이제 저런 이제 노트북을 보시면 아시겠죠? 정말 실용적이고 가성비고 성능이 뒷받침을 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의 사후 AS 부분이죠. 네 번째,
사후 AS가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있어야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을 때 오랫동안 쓸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기업이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남을 기업 중 하나는 애플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후 서비스가 신뢰가 가지 않나요? 앞으로 OS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아이폰 SE를 사게 되는 순간 4년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아이폰 12는 5G로 나올 겁니다. 5G로 나오면 단점이 가급제로 사지 않고 통신사를 통해서 바꾸시게 될 때 5G 요금제로 들어가요. 5G 요금제가 우리는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5G가 설치가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상용화가 되려면 2023년 정도에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5G가 사실 의미가 없고 가격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5G보다는 더 저렴한 요금제를 쓰시는 걸 선호를 할 겁니다. 이번에 나온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LTE 모델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 나왔던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A90 5G라든지 A80이라든지 이런 모델이 있었는데 사실상 무선 충전 안 되고요. 카메라 개수만 많은데 카메라를 메리트적으로 안 보시는 분들은 조금 단점을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아이폰 SE는 카메라가 싱글 카메라긴 하지만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OIS가 들어가 있고요. 4K 촬영 되고요. 전면 카메라도 되고요. 인물 사진 모드도 되고요. 물론 물건은 찍을 수 없지만 제가 사진을 좋아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제 아이폰 XS로도 인물 사진 모드로 물건을 찍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확대를 해서 찍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편안한 지문인식이 있다. 두 번째, A13 바이오닉 칩이 들어가 있어서 향후 4년 정도는 안전빵이다. 세 번째, 가격이 정말 저렴한데 가격만 저렴한 게 아니라 성능도 좋다. 가격하고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기업이 측면에서 봤을 때 마진을 조금 낮추고 다음 거에 투자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제품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전략적인 제품이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가 좀 더 저렴하고 좋은 기종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잠깐 말씀드린 네 번째는 요금제가 LTE 요금제로도 이용할 수가 있다. 정말 약간 편리한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아티스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선택이 어쩔 수 없으실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쓰다 보면은 편한 부분이 조금 많다. 색감 스트레스라든지 에어팟을 쓰시는 분들의 이제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죠. 물론 삼성페이 쓰시면 갤럭시를 쓰셔야 돼요. 넘어올 만한 가치가 있는가, SE를 현재로서 구매할 가치가 있는가,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제 뻘소리? 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약간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태까지 아티스트 플렉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